원불교와 관련된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교단도 질병 확산과 또 이에 따른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이었죠.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의 후원으로 국제부와 세계봉공재단이 협력해 중국 현지 10곳에 마스크 10,000개를 지원했습니다. 초대석 오늘은 피해 지역에 마스크 지원 사업을 펼친 세계봉공재단 이혜진 교무님을 모시고 구물품을 전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자,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병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또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 교단도 모든 역량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그리고 중국 현지 교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세계봉공재단에서 마스크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먼저 어떤 지원 사업이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30일 1차 지원으로 중국 교구의 10개 교당에 먼저 네. 10,000개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배경은 먼저 중국 교구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청이 29일 날 정확하게 승인이 떨어져서 네. 긴급하게 10,000개를 알아보았더니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때 당시에는 구할 네.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국제부에서는 중국 교구에다가 각 교당에 몇 개가 필요한지 네. 알아보게 되었고 어떠한 방향을 쓸 거냐라고 네. 알아보니까 교당에서 한인사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요. 그렇게 10,000개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네. 이제 중국 교구에서는 2차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 2차 지원은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였던 지역인 우한시에다가 네. 지원을 할 예정인데 네. 저희 나라로 치면 적십자, 중국의 홍십자에다가 네. 10,000개를 더 추가 지원을 하고 네. 그리고 중국 교구가 중국에서 활동을 할 때 관계성을 맺기 위해 중국 불교협회에다가 또 마스크를 지원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해서 알아본 결과 현재 확보한 거는 총 18,000개의 마스크를 확보하고 네. 보낼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뉴스 보도를 보니까 중국 현지에서도 이렇게 마스크 품귀라고 해야 되나요? 또 그래서 뭐 이곳에서 이렇게 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상당히 원활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법을 찾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현지 10곳에 마스크 지원을 하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예, 중국 교구에 있는 베이징 교당, 네. 상해 교당, 항저우 교당, 네. 연병 교당, 단동, 칭다오, 홍콩, 권명, 네. 장춘, 송도 이렇게 10개의 교당이고요. 네. 그리고 2차 지원으로 방금 말씀드린 네. 바와 같이 홍십자에 10,000개와 네. 그리고 중국 불교협회에 8,000개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10곳이면 상당히 또 많네요, 생각보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봉공재단이 피해 지역 마스크 지원 사업에 함께 협력했는데 그 과정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중국 현지에서 마스크 지원을 요청을 하였고요. 네. 이에 따라 세계봉공재단에서 29일 날 즉각 네. 알아본 결과 10,000개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이상을 확보하기엔 예산상의 규모나 또 품귀 현상이 막 일어날 네. 상황이라 10,000개가 최대치라 국제부에 알리고 네. 국제부에서는 이 10,000개를 중국 교구 10개 교당에 어떻게 분배를 할지 배분하는 작업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30일 날 상해 교당으로 가는 거는 외교부를 통해서 전달을 하였고요. 네. 나머지 9개 교당에는 우체국 EMS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보내는 사실 뭐 방법이. 중국 당국에서 그 일부를 다 전달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제 부족하니까 이거를 뭐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좀 그 배달이 좀 다른 쪽으로 가는 지원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역시 많이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내줄 곳에 정확히 도착할지 사실 이게 좀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십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교 설명해드렸다시피 적십자의 네. 활동이고 중국 불교협회도 네. 큰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 공문을 요청해서 네. 중국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중국 현지 소식도 많이 접하셨죠. 중국 현지에 있는 교민들뿐만 아니라 또 현지 구성원들의 건강도 상당히 많이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해 전해드린 사항이라든지 전해 들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더 전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중국 교구에 알아본 결과로는 2월까지는 자체적인 행사나 법회를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북경교당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북경교당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지역에 들어갈 때도 저희가 공항에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는 기능이 있듯이 네. 그 안에 시스템에서 그렇게 해서 외부인은 완전 통제를 하고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식품 공급이나 먹는 거는 어떻게 하냐라고 네. 했더니 물가는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데 네.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한 그렇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스크가 구하기 어려운데 중국 현지에서는 더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학을 늦추듯이 중국에서도 네. 개학을 늦추고 있고 네. 오히려 중국의 춘절가를 더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중국은 이 우한이나 후베이성 지역에 연결되는 기차, 항공기, 운행이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교통 통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 도시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 지역 구호 물품 전달 과정에 혹시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1차 지원은 비교적 너무 쉽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해 드린 네. 바와 같이 상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 외교부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보낸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네. 외교부 통해서 상해에 전달을 했고요. 네. 나머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우체국 EMS나 화물들을 다 보낼 수 있어서 보냈는데 네. 요번에 2차 지원을 하려고 준비한 18,000개의 경우는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보냈듯이 우체국 EMS를 보내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중한 대사관을 네.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았고 중국 교구에서는 무역회사를 통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중국 당국에서 네. 200개 이상의 마스크를 들어오게 되면 통제를 하고 네. 수거해 간다는 소식이 있어서 네. 현재 중국 교구 측에서는 일단은 홍십자와 중국 불교협회를 통해서 네. 공문을 요청을 하고 이러한 의미로 보내니까 통과를 할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잘 해결돼서 물품이 빨리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과 안전 수칙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보건재단에서는 어떤 점에 주의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뉴스를 통해서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내용을 보면 그때그때 상황이 변경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보건재단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원불교 서태산 기념관 건물에 모든 사무실에다가 매일 근무자의 수에 맞게 네. 마스크 지원과 손 소독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손 씻기라든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법을 주지하고 있고 네. 새로 바뀌는 소식이 있으면 공지하면서 일단 주변을 챙기고 그리고 교단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어느 정도 물품은 좀 확보하셔서 2차 발송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가격 굉장히 좀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뭐 찾고 있다 보니까 물품 마련도 쉽지는 또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 마스크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또 많이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품 확보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요? 네, 1차 지원 때는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는 아직 막 밀리기 네, 전이니까 쉽게 확보를 했는데 2차 지원의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네.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주변 인연들 중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마스크 네.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었고요. 네. 그 사람들 통해서 이 상황을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렇죠. 공적인 상황 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적십자, 홍십자에 네. 지원을 한다라는 걸 강조를 하였더니 우연찮게 네. 군산에 마스크 공장을 네.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알게 돼서 그분이 기본 제일 처음 가격이 오르기 전에 네. 원가로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었고요. 네.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사원님의 은혜인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주변에 인연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량을 다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유,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자,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우리 교단의 주 행사들도 이게 취소되거나 뭐 잠정 연기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 세계봉공재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세계봉공재단도 원불교 중앙본공회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와 함께 네.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급식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월 29일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진행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네. 손 소독제를 꼭 바른 다음에 네. 노숙자 분들에게 그렇게 배식을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2월 5일 날 원래 활동을 하는 날인데 네. 이제 그쪽 건물에다가 전화를 해서 현 상황에 맞게 움직이자라는 네. 이야기가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떡을 대신해서 식사 대신에 활동하는 걸로 네.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라고 하네요.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경우였던 것 같은데 교무님, 이 공포와 불안한 심리가 확산되는 것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텐데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공포적인 게 조성이 네. 될 때는 여러 뜬소문이 함께 확산이 된다고 저는 봐지더라고요. 우선 그 뜬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중앙에서 대응하고 있는 지침에 맞게 우리가 각자가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개인만, 나만을 위한 마음이 아닌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에 네. 어떻게 하면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이 아닌 우리 가족이고 하나 됨을 네. 알아서 그런 염원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우리 가족만 해서 이렇게 딱 감싸고 해서 안 걸리길 바라지만 사람은 사실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시켜도 결국은 침투한다면 함께 노력해서 함께 지원해주고 함께 고쳐나가야 사실은 그게 가장 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또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마스크 지원은 1차로 진행된 사업인데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불안감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과 또 지원 계획 혹시 세우고 계시나요? 현재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은 현재 없고요. 그리고 지원 요청이 있으면 네. 해외에 있는 동남아 지부 교단들이나 이런 데에 할 계획은 있는데 현재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네. 캄보디아를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 전화를 했더니 현지인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는데 네. 그 나라가 워낙 덥다 보니까 덥고 습하면 조금 네. 바이러스가 주춤하죠. 네,
주춤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국내 저희가 해외가 아닌 국내의 네. 시선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방향을 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손 씻기 일단 자주 하시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고,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그 호흡기 질환의 기본적인 것만 좀 잘 지켜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불안에 떨거나 공포에 젖어들지 마시고, 함께 넉넉히 잘 예방하면서 이렇게 잘 은혜롭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세계봉공재단 이혜진 교무님과 초대석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세계봉공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우리 세계봉공재단, 그동안 몇 번 소개가 되긴 했지만,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세계봉공재단은 인류의 빈곤무지, 질병, 재해를 타파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류의 뜨거운 정의를 건네서 은혜가 확산되게 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즉 은혜를 어려운 곳에 세계 곳곳에 심고 확산하는 것이 세계봉공재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펼친 세계봉공재단의 주요 봉공사업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네.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는 네팔 지진, 인도네시아 지진, 네. 라오스 수해 지원 등을 하였고요. 네. 교육 사업으로는 인도 라다크 선센터 지원, 네팔 및 라오스 중고등학교 지원 사업, 그리고 관정 사업으로는 아프리카 까풍아 지역과 네팔 포카라 지역의 네. 관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또한 저희 나라 최초로 로힝야 난민 심리 지원 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세계봉공재단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함께 하면서 특히 기억나는 사업이나 또 보람됐던 일들, 모든 일들이 다 보람되시겠지만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힝야 난민 사업이 네.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코이카에서도 로힝야 난민 사업이 채택이 되었고 네. 국가적으로 인정이 되고 지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난민의 상황에 제가 더 알게 됐고 네. 그리고 심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심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네. 그리고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서 네.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이런 보람 때문에 또 이 일을 놓지 못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 세계봉공재단 활동을 한 3년 정도 교무님은 되셨죠? 네, 세계봉- 3년째입니다. 세계봉공재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년째 되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봉사활동 또 봉공활동 하시면서 세계봉공재단에서의 활동의 장점이랄까? 또 하시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활동을 해보니까요. 네. 다른 NGO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나갈 때 보면 네. 다른 종교단체와 함께 연대를 해서 사업을 해도 무난한 단체가 저희 세계봉공재단이더라고요. 또 가장 또 융화를 잘하는 게 또 네. 우리 원불교의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지난 필리핀 수해 때도 네. 쓰나미 때도 저희는 천주교랑 함께 했었고요. 네. 지난 2018년 겨울에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 쓰나미 때도 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단체인 모하메디아 단체와 함께 협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 단체는 무슬림 단체인데 네. 저희가 2009년에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진 때도 함께 했던 단체인데 요번에 아무 단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저희는 그 단체를 통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 팔루 지역에 가서 활동했던 단체가 되었고 네. 그 단체를 통해서 10개 지역을 돌아보고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네. 1차 지원 끝나고 나서는 그 단체를 통해서 2차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연계 사업이 잘 돼 있는 게 저희 세계봉공재단의 장점이고 정말 스승님들이 말씀해 주신
한 가족임을 알아서 활동해서 그런진 몰라도 연대가 잘 되고 그에 맞는 사업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뭐 봉건 사업들 아까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세계봉공재단이 추구하는 뭐 정신, 이념이랄까 어떤 겁니까? 사대봉공의 취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대봉공의 취지문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론대도에 바탕해서 한우란 한이치에 한집안 한권속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이론 세계 건설하자 하신 정산종사님의 최후 유축을 받들어 시방세계의 일체 생명이 원래 본래 같은 포태의 동기 형제임을 서로 깨달아서 네.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빈곤과 무지와 질병과 재해로 신음하는 동포가 없게 함으로써 온 인류가 두루 평화롭고 넉넉하고 슬기롭고 명랑하게 살기 위해 다음에 사대봉공회를 결성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요약을 하자면 대종사님의 진리를 현실 속에서 좀 더 빠르고 구체적이게 구현하는 것이 모든 인류를 하여금 빈곤과 무지와 질병과 재해를 신음하는 동포가 없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이 세계봉공재단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불교 내에 보면 뭐 이 봉공 활동하는 또 기관 단체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4월 벌인 은혜심기운동본부도 있고 또 뭐 세계봉공재단 뭐 말 그대로 세계봉공재단이니까 세계 속에 나가서 봉공 활동하는 뭐 재단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뭐 국내에서 뭐 밥차 사업이라든지 또 하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다 다른가 하겠지만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구하고 있는 이념은 항상 같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18년이었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로부터 이 가입 승인을 받으면서 대사회봉사 또 봉공단체로서 기능을 인정받았는데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가입 승인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세계봉공재단이 다른 말로 하면 NGO인데요. 네. 국내에서 활동하는 NGO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증받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를 줄이자면 KCOC라고 하는데요. KCOC는 세계 여러 분쟁 지역과 기근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원조 사업을 펼치는 한국 개발 NGO의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원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필요할 때 각 단체들이 원활하게 모여서 이렇게 협의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체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 그리고 개발 NGO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중요한 단체 또 우리 원불교 세계봉공재단이 또 함께 하시면서 원불교를 대표하는 이 봉공단체로 자리매김을 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세계봉공재단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가입 이후 아까 말씀하신 뭐 KCOC입니다. 회원 단체의 자격으로 실천하신 뭐 사회적 연대 활동이라든지 뭐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KCOC에서 주관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들은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 여름에 일어났던 라오스 댐 피해, 홍수 재해 재난 때 KCOC 지원 단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논의할 수 있을까 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논의하였고 그때 당시 이 라오스 아타표 지역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각 단체별로 파견된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단체는 이렇게 하겠다, 어떠한 단체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 세계봉공재단의 경우는 1차 지원으로
한국의료지원팀에다가 2,600명분의 의약품을 전달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2차 지원으로 라오스 아타퓨 지역에다가 중학교와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네. 서로 그렇게 논의하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움직이시는데 이 의견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뭐 중복된 뭐 도움으로 약간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작 필요한 곳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 협의를 통해서 지원도 훨씬 원활해지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서로 단체들끼리 함께 모여서 도움도 주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 세계봉공재단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봉공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데요. 세계봉공재단의 뭐 중장기적 계획이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세계봉공재단이 벌써 활동을 한 지 5년이 되었는데요. 네. 그 정신에 맞게 인류의 빈곤무지 질병 재해를 없애는 활동을 한다는 것엔 변함이 없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난민과 환경 그리고 인도적 지원 사업 그리고 자체적인 인큐베이팅 사업과 네. 봉공인재 양성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교단 내에 있는 NGO들 6개를 좀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 세계봉공재단은 피해 지원과 구호 사업에 뭐 언제든지 또 앞장서서 함께 하실 거죠? 예, 당연히 함께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에 걸맞게 계속 이야기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인류의 뜨거운 정의를 건네서 은혜가 확산되게 그리고 은혜가 심어질 수 있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무님은 이 세계봉공재단에서 어떤 일들을 뭐 이루고 싶으신가요? 이 중복되는 말인데요. 세계봉공재단 활동 통해서 스승님들이 밝혀주신 인류는 한 가족, 네. 세상은 한 일터라는 것을 더욱더 알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네. 은혜를 심으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네. 하나의 세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교무님 개인적으로 올해 뭐 바람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계획 혹시 있으실까요?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네.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스승님이 밝혀주신 진리를 좀 더 생활 속에서 그리고 대종사님의 서원이 내 서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것을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싶은데 그걸 세계봉공재단에 녹여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봉공재단에서는 총 몇 분이나 함께 하고 계십니까? 같이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저 외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네. 두 분이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필요한 일이 생길 때는 네. 비상근 근무자처럼 네.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네. 인원들이 항시 있고요. 네. 좀 더 세계봉공재단의 재정적인 부분이나 파이가 네. 커진다면 좀 더 실무진을 확대해서 좀 더 내실 있고 튼튼하게 해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방송을 듣거나 보고서 함께 동참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도 사실 많이 하게 되시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 교단 차원에서 은혜신기운동본부에서 지금 피해자들을 위한 또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도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온불교 교단 차원에서는 항상 재해재난이 일어나면 은혜신기운동본부에서 네. 총괄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모집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세계봉공재단이 온불교 교단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교단에서는 그 금액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봉공재단에서는 올해도 난민 사업과 그리고 환경 사업 그리고 작년에 진행했던 봉공인재 육성 사업을 네.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인터넷으로 세계복무공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세계복무공재단 사무실인 02-3280-3844에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저희가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에 3학 8조 사은사요 해서 3844 번호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기관이 딱 그 쓰고 있네요. 네.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서울 지역번호인 02-3280-3844입니다. 네, 3280에 3학 8조 사은사요 네. 3844 기억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모금액들은 피해 지역의 뭐 물품이라든지 뭐 현금 지원이라든지 뭐 다방면으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될 건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에 뭐 은혜 심기 운동본부 또 뭐 세계 봉공재단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딱 공지가 돼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TV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띄워드릴 수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무님. 아주 뭐 바쁜 시간 중에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뭐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릴까요? 이렇게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한 올 한 해 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염원드립니다.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그리고 개인만을 위하라는 생각을 조금 놓고 서로를 위하며 하나의 가족으로 살기를 염원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게 다 사는 길입니다. 네. 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또 가장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자, 세계봉공재단 그리고 여러 단체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교무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또 함께 염원해드리고 또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불교와 관련된 인물을 만나는 초대석. 오늘은 세계봉공재단 이혜진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